태국 여행 총정리. 태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해 보았어요. 방콕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국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태국 여행을 알아볼게요. 인천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방콕은 태국의 수도입니다. 직항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아시아, 에어부산 등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어요. 성수기를 피해 일찍 예약한다면 저가 항공 기준 40만원 정도로 티켓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프로모션이 자주 열려서 최저가로 10만원대 후반 티켓을 구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유료할 증료 인상과 그동안 항공사 적자 때문인지 프로모션을 해도 가장 저렴한 요금이 30만원대더라고요. 방콕 교통은 좋지 않은 편이에요. 시내는 늘 막히고 매연이 심합니다. 인도는 길거리 노점이 점령했고 길도 울퉁불퉁해서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기 불편해요. 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거의 없어 무단 횡단이 일상적이기도 하죠.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다면 지상철인 BTS와 지하철인 MRT가 답입니다. 선진국의 유명 전철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좋은 편으로 추울 정도로 에어컨도 빵빵해요. 인파가 몰리는 역에서는 입구에서 가방 검사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일도 적습니다. 가방 검사는 랜덤으로 진행되는데 잡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가방 열어주면 쓱 보고 친절하게 보내줘요.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BTS는 여행자에게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2호선, 3호선처럼 3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스쿰빗 라인, 초록색의 실롬 라인, 새 정거장의 짧은 골드 라인입니다. BTS를 이용하면 곧 소개해드릴 방콕 핫플레이스 7곳을 갈 수 있어요. 한 정거장당 요금은 16바트이며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 최대 59바트까지 내면 됩니다. 소요시간과 요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링크 걸어둘게요. 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아송역이나 시암역은 인파로 인해 3열차 정도 못 타는 경우도 있으니 이 시간대는 여유롭게 시간 잡고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역에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캐리어 들고 이동하기에는 불편한 점 참고해주세요. 지하로 다니는 MRT는 대부분 역사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공중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퍼플, 오렌지, 블루 등 다양한 라인이 있지만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라인은 블루 라인이에요. 주요 역으로는 BTS 아송역과 만나는 스쿰빗역, 실롬역, 호알람퐁 기차역 등이 있습니다. BTS와 MRT를 이용하실 땐 구글 지도 앱을 추천해드려요. 우리나라 지하철 앱처럼 루트를 한국어로 알려줍니다. 대략적인 소요 시간과 요금도 알려주는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이 막장인 탓에 방콕은 강과 강이 연결된 운하들을 이용한 수상교통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어 시간에는 육상교통보다 수상교통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특히 왕궁, 카오산 로드 등 짜오프라야 강변 동네로 갈 때 유용합니다. 지하철처럼 노선이 있고 가격은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루트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둘게요. 수상보트 선착장 주변에는 사기꾼들도 많아요. 종종 택시기사가 사설보트 정류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사설보트를 태워서 20바트에 갈 곳을 1000바트 이상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오프라야 익스프레스 보트라고 적히지 않았다면 타지 마시고 구글맵 보고 빠져나오세요. 사설 정류장이라도 강변 근처이기 때문에 걸어서 10분 안에 운하 정류장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택시는 저렴하고 유용하지만 동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택시 사기가 많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랩이나 볼트 앱을 이용하시길 추천해드려요. 우리나라 카카오택시처럼 콜택시 앱으로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해요. 같은 동선일지라도 도로 상황과 주변 택시 유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데 저는 둘 다 다운받아 놓고 그때그때 가격 비교해서 저렴한 앱으로 이용했습니다. 약간의 귀찮음이 있지만 요금이 많게는 100바트까지 차이 나기도 해요. 만약 급하게 길에서 택시를 잡아야 한다면 꼭 움직이는 택시를 잡으세요. 서 있는 택시는 대부분 미터기 없이 흥정하려고 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움직이는 미터 택시를 잡았는데도 빙빙 돌아가거나 미터기를 꺼버리는 일도 있는데요. 화가 나더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원한 택시 안에서 잠시 쉰다고 생각하세요. 기사랑 아무리 싸워봤자 점점 위험해지기만 합니다. 저도 처음 태국 갔을 때 하필 공항 가는 길에 이상한 기사를 만나서 비행기 놓친 경험이 있어요. 호텔에서 잡아준 택시인데 처음엔 미터기를 켜다가 큰 도로로 나오니 미터기를 끄고 흥정하더라고요.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겨우 100바트 주고 근처 큰 길에서 내렸어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행기 놓칠 바엔 액땜했다 생각하고 잘 어르고 달래서 흥정으로 갈 걸 그랬어요. 아, 그리고 길에서 택시 탈 때는 소액권을 꼭 준비하세요. 거스름 돈 없다고 하는 배짱 기사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뚝뚝은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태국의 문화를 담은 관광상품에 가까워요. 현지인들은 이용하지 않죠. 가격도 흥정으로 비싸고 매연 냄새도 독해서 추천드리지 않지만 추억 삼아 꼭 타보고 싶다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해보세요. 이제 방콕 가볼 만한 곳을 알아볼게요. 방콕은 가볼 곳이 정말 많은데요. 주요 지역을 6곳으로 나눠보았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방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배낭여행의 메카 카오산로드가 아닐까 싶어요. 카오산로드는 수많은 길거리 음식과 레스토랑, 스파, 옷가게,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클럽 등 여행자들이 싼 가격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클럽과 바에서 스피커를 높여 본격적인 나이트 라이프가 시작돼요. 흥 넘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이와 국적 불문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낭 여행자, 청춘 여행자, 알뜰 여행자에게 추천드려요.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태국에서 마약이 합법화되면서 카오산로드 많은 상인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권유해요. 한국인이 태국에서 마약을 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니 초록잎을 보여주며 약을 권하는 사람들은 꼭 무시하세요. 카오산로드에서 10분 거리에는 그랜드 팰리스라고 부르는 태국 왕궁이 있어요. 옛 왕이 살던 곳으로 전전대 국왕인 라마 8세도 이곳에 머물렀지만 라마 8세 암살 사건 이후 지금은 더 이상 왕이 머물지는 않고 관광객에게 오픈됐어요. 입장료로 500바트를 내고 들어가는 방콕 왕궁은 금으로 도배한 듯 반짝반짝하며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왕궁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왕궁은 항상 관광객이 몰리고 한낮에 가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문 여는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한가하고 시원한 시간이에요. 또 왕궁은 성스럽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슬리퍼, 반바지는 입장이 제한되니 방문하실 분들은 복장 규정 꼭 확인해보세요. 왕궁 주변에는 태국을 대표하는 3대 사원, 왓 프라케우, 왓포, 왓 아룬도 볼 수 있습니다. 왓 프라케우는 왕이 직접 관리하는 사원으로 에메랄드 사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원 벽면에는 화려한 모자이크와 황금색으로 장식된 불탑을 볼 수 있어요. 본당에는 태국 국보 1호 보물인 에메랄드 불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왓포는 거대한 와불상이 있는 사원이에요. 불상이 정말 놀라울 만큼 크며 화려한 금색입니다. 사원을 구경하려면 모자와 신발을 벗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 승려와 옷깃을 스치는 등의 행동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왓아루는 방콕의 또 다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궁 근처 강변에 위치해 있어요. 특히 해가 질 때 노을에 비쳐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직접 사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왓아룬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이나 짜오프라야 디너 크루즈에서 보는 것도 좋아요. 시암은 방콕 중심지 중에서도 중심지예요. 시암 파라곤, 시암 센터, 시암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쇼핑센터가 있고 주변에는 우리나라 동대문과 비슷한 마봉콩 쇼핑몰과 에라완 사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암은 상당히 번화가이며 쾌적한 동네로 시티라이프를 선호하거나 쇼핑이 목적인 분들에게 추천해요. 사톤과 실롬 지역은 빌딩 숲을 이루는 상업지역입니다. 높은 빌딩이 많아 전망 좋은 호텔 루프탑 바를 즐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루프탑 바로는 뷰부아 호텔 64층에 있는 시로코 바와 바냔트리 호텔 61층에 위치한 버티고 앤 문바가 있어요. 대부분의 루프탑 바는 복장 규정이 있어서 반바지나 샌들, 쪼리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업하고 가셔서 인생 사진 남겨오세요. BTS 아송역과 MRT 수쿰빗역이 만나는 이 지역은 방콕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만큼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잼이 정말 심한 편이죠. 아속과 수쿰빗역 앞에는 공항 컨셉의 쇼핑몰 터미널 21과 소피텔소, 쉐라톤 등 해외 유명 체인 호텔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요리사의 솜씨가 좋거나 격식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레스토랑과 맛집이 많고 코리아타운도 주변에 있어요. 아송역 옆 프롬퐁역에는 엠커티어와 엠포리움 쇼핑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시암 지역 쇼핑몰이 크기로 압도하였다면 엠커티어와 엠포리움은 샤넬, 디올, 까르띠에 등 유명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요. 반대로 아송역 왼쪽 나나역에는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여행이라면 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통로는 방콕의 가로수길이라 불려요. 상류층들이 선호하는 힙하고 고급스러운 곳으로 골목 곳곳에 레스토랑과 카페 등 소규모 가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더 커먼스는 태국 음식과 카페, 액세서리 등의 가게가 모인 복합 쇼핑몰로 인기가 많아요. BTS 통로역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통로역이나 프롬퐁역에서 택시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방콕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방콕은 가볼 만한 곳도 많고 맛집도 워낙 많아서 3박 이상 일정이 좋아요. 정말 빡빡한 일정이라면 최소 2박은 머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4박 이상 일정이라면 근교로 여행 다녀오는 것도 좋은데요. 방콕에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근교 여행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방콕에서 당일치기로 떠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방콕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는 유명시장 3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콕 근교 최대 수상시장인 담넘사두옥 수상시장. 두 번째는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안파와 수상시장. 세 번째는 선로 위에서 열리는 맥글렁 시장입니다. 가보고 싶은 컨셉의 시장이 있다면 여행사 1일 투어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녀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콕 북쪽에 있는 아유타야는 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아유타야 왕국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역사 탐방에 관심이 많거나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께 좋아요. 방콕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일정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1박 머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칸차나브리는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만든 태국과 미얀마 간 400km 구간의 철도가 지나던 곳으로 콰이강의 다리로 대변되는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칸차나브리가 품은 역사의 상흔은 당일 여행으로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어요. 이틀 정도 칸차나브리에 머문다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에라완 폭포와 현지인들에게 인기 만점인 말리카 시티, 그리고 와탐스아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있는 휴양지로 떠나볼게요. 파타야는 방콕 근교 중 가장 많이 여행 가시는 곳인데요. 방콕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 도시로 휴식은 물론 미식과 쇼핑,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 좋습니다. 다만 바다가 깨끗한 편은 아니라 스노클링이나 물놀이를 원한다면 산호섬 투어나 요트 투어를 신청해서 주변 섬으로 떠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15분만 배를 타고 나가도 에메랄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후아이는 왕실 휴양지로 개발된 휴양도시예요. 요란한 해양 스포츠보다는 승마와 같은 한가로운 풍경이 어울리는 고즈넉한 해변입니다. 해변 외에는 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먹고 자고 먹고 자며 힐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여기까지 태국 여행 총정리 방콕 편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래요. 안녕.